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어떤 인물로, 어떤 지도자로 보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 문제를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취임을 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 그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섀도우 오브, 노무현의 그림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외국의 언론들은 그 펜끝이 날카롭기 짝이 없죠. 그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이고 그들이 알고 있는 문재인 씨라는 정치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 한마디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든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노무현의 그림자는, 그것도 그림자란 항상 본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죠. 본체를 빛이 통과하지 못하고 생겨난 것이 그림자 아닙니까? 그런데 노무현이라고 하는 본체는 사망해서 존재하지 않게 된 이 마당에 그림자만 홀로 떨어져서 그 그림자가 대통령에 취임했던 것이죠. 세계는 대한민국을 그래서 아주 신기한 눈길로 주시했습니다. 노무현의 그림자, 그 문재인 대통령은 초기에 여러 언론과 대화를 하고 인터뷰를 했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가장 먼저 소개한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2017년에 출간한 책을 인용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중에 흥남에서, 그러니까 북한이죠. 북한 지역의 흥남에서 프로보노로서 서비스를 하면서 내 인생의 막을 내리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 프로보노라고 하는 것은 무료 변론을 하는 변호사를 가리킵니다. 왜 굳이 이것을 소개했느냐 하면은 평화적으로, 이때만 해도 평화적 통일까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2017년 5월인데 그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평화통일조차 저절로 되는 통일 이외에는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때는 평화통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흥남에 가서 살고 싶다. 부모님의 고향인 그곳에 가서 사는데 변호사로서 무료 변론을 하면서 살고 싶다. 이것이 평화통일입니까? 흡수통일입니까? 이 문재인 은퇴 후의 얘기니까 문재인 씨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북한 지역에서 김정은 일당들은 소탕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전제적인 어떤 한 집안이 지배를 한다든지 또 독재를 한다든지 공산당 일당이 독재를 한다든지 하는 상황에서는 무료 변론을 하는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는 변호사는 필요 없죠.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문재인 현재 대통령은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심 김정은의 몰락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외신은 이 대목을 부각시키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것을 읽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6월이 되고 6월에는
국제적인 모임이 많았습니다. 그 G20에 가서 남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했다든지, 그 대통령이 외국어를 잘해야 한다, 혹은 외국어를 잘 못해서 그와 같은 모습이 드러났다, 그 내막은 모르죠. 다만 보좌를 잘 못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그 위신이 말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남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했다, 소통을 잘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곳곳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또 그 연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국제무대에 대비를 하면서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실물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저 사람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드는데 망설임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약속에 구속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러한 평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5월 달부터 이미 그 일본과의 조약을 무효로 하자, 혹은 또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다시 해보자, 여러 가지를 바꾸자 하는 이야기를 했었던 때문입니다. 국제관계에서, 그리고 오늘날 문명국에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실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 문명국의 그야말로 공인된 약속이죠. 그런데 아주 쉽게 국가 간의 조약을 무효화할 수도 있고, 한번 약속해 놓은 것을 고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공적인 의사표시로서 세계에 알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국의 정상들이라든지 언론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약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현물을 손에 쥐었을 때, 만약에 한국 정부를 통해서 물건을 팔기로 했으면 돈을 먼저 받아야 된다. 이런 정도의 그 믿음이 깨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면 무난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늑대 양치기 소년이란 얘기죠. 한 이야기를 번복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자꾸 말을 만들어내고, 남들은 다 A라고 알아들었는데 본인은 B라고 말했다고 하고, 이러한 무슨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계인은 다 A라고 알아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만 B라고 이야기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예로서 사드 배치 문제도 그렇습니다. 무수히 번복했죠. 또 북한을 제재하자 하고서 열심히 성토를 하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결의문을 발표하고 하고 나서는 돌아서서 바로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약을 맺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바로 약속을 깬다고 한 것은, 그것이 북한만의 문제이냐? 우리 정부도 가슴을 쓸어내려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근래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그러한 일들을 주로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은 직업이 아니죠.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그 기회가 가야 합니다. 단지 차례가 되었을 때 단 5년만 하는 것이죠. 대통령인 인간은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집에 인간이 들어가서 5년간 머물다가 떠나면 그에게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붙어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전직이어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자기가 법정 대리인으로 있는 그 피고인을 위해서,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소송 절차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 유리할까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는 정의감이 있어서는 좀 곤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에 인권 변호사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그가 정의의 편이었다는 것이 아니고 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편이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약속은 깨뜨리라고 있는 것이다. 또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깨면 우리 정상적인 그 일반인들은 그 깬 것이 무겁고 거기에 짐이라고 느끼고 구속을 당하죠. 그런데 변호사는 약속을 깨고 새 약속을 하면 이전의 것은 홀가분하게 버리고 새로 약속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직업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지금의 분위기라는 것을 외신을 보면, 또 외국의 그 정치인이라든지 시사 전문가들, 그들의 글을 보게 되면 곳곳에서 그러한 것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적인 능력이 없이 꿈만 꾸는 사람이다 하는 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이고, 또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데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좀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약속을 또 잘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되는 면도 있습니다. 9월 3일에 이르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외신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가 아니고 사우스 코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한 것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9월인데 아직도 새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이 채택한 대북 유화 전략은 효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Has not worked. 요즘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work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소용이 없었다. 효력이 없었다. 그 이야기는 새로 선출된, 이미 4개월이나 됐는데 새로 선출된 남한 대통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책은 효력이 없었다. 지금까지 보니까 사정은 점점 악화되기만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남한 대통령의 의사를 지켜보고 지지해주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비록 자기하고 다르더라도 너희들 문제니까.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효과 없다, 소용없다고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어떤 정책이 효력이 없고 소용이 없다. 그러면 정책 실패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정책을 이끈 사람은
무능한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말 무능할까 하는 것을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무능하고 무력하다 하는 것을 보여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7월 12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한반도의 안보 문제, 단지 그냥 안보 차원이 아니라 코앞에 닥친 전쟁 문제,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안보와 외교에 무능하고 심지어 국내에 자신을 지지해 주었던 국민이 41%나 있는, 물론 국민은 아니고 유권자 중에 41%, 유권자도 아니군요. 선거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 41%가 자기를 지지해 줬는데 국내에 집행력이 없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현장에 내려가서 거부당하는 것이죠. 그러한 무력함을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드 배치 때에도 보았고 또 원전이라든지 또 기업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서 대통령의 의사가 내려와서는 부딪혀서 현장에서 부딪혀서 거부당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리고 9월 27일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 우리가 주도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주변 상황 때문에 평화가 위협받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 대한민국은 원래 안전한 곳이었군요. 주위의 여건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우리의 그 몇십만이나 되는 군인을 유지하고 있고 다 쓸데없이 한 것이죠. 이곳은 평화지역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력하다. 나는 무엇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월 11일 안보 위기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안보 상황이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안보 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남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분노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왜 당신은 그렇게 평화로운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위에서 안보 위기를 조성한다고 하면 김정은이 트럼프 아들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고 2017년에 갑자기 김정은이 나타나서 북한 땅을 점령하고 북한에 지금과 같은 그런 정권을 세웠습니까?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갑자기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 것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외신은 외부에서는 무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가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하면서 외신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북한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김정은 사진 나오고 김정은 동영상 나오고 하지만 남한은 말이 없습니다. 직접 피해를 당할 과거 같으면 미국과의 맹방이니 자유진영의 이 한반도에 있어서 보루이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 하는 것도 밖에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CBS 인터뷰, 이것은 외신과 인터뷰를 했으니 바로 나갔죠. 여기에서 햄버거 사건, 김정은이 햄버거를 정말 좋아할 거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햄버거를 대접해주면 좋아했어야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미국 쪽에서 이런 보도를 한 것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더 이상 적절한 상황 하에서 김정은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는다. 적절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해서 사실은 4월달 타임지와 인터뷰를 할 때부터 그 이후로 외신과 인터뷰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논거로 썼던 것입니다. 트럼프는 북한이 적절한 상황만 만들어지면 북한과 직접 대화하기를 원한다. 심지어 올 가을에 와서도 제재를 강화하는 단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제재를 하는 것은 트럼프가 김정은과 대화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하는 것이다. 제재를 함으로써 적절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바라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 미국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는 적절한 상황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낮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그를 잘 보좌 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수많은 공무원들, 그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고 그들이 능력이 없고 그래서 대통령이 무능하다, 대통령이 형편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지금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부분은 이렇습니다. 한미 FTA 개정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6월 초, 5월 달에도 이미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6월 초가 됐을 때 이미 개정하겠다는 얘기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유럽에서도 다 알고 있었고 또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서 회담을 하고 공동발표문을 발표했을 때 그 안에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무수히 들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너 번씩 반복해서 발표문 속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와서 우리 청와대는 FTA 재논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얼마 안 지나서 개정한다고 하죠. 수정이 아니라 개정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북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 일본 상공으로 ICBM 날리고 김정은이 그렇게 했을 때 왜 하필 지금 지원하겠다고 하느냐고 아베한테 항의 듣고 그 다음에 그 미국 가서 정상회담 할 때 그때 같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나빠했다 하는 이야기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일본 언론이 보도했을 때 일본 언론이 우리를 욕보이기 위해서 그런 보도를 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청와대는 우리나라 언론들을 정말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너희들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것이다. 왜 애국심이 없느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다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 그때 대북 지원한다는 거 한국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됐다고 하죠. 이런 면에서 어떤 상황에서 대화를 하던 글을 읽던 그 이해력이 상당히 낮다. 지금까지 보면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 이제 국제관계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외신을 보면 거의 그런 분위기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촛불 대통령이라고 세계에 나가서 공언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세계인들은 실제는 그것이 아니라는데 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9월 20일 미국에 가서 상을 하나 받았죠.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촛불혁명에서 태어난 대통령이다. 아주 멋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틀 후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입니다. 나는 지금 그 정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이 촛불혁명이 만든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우스 코리아의 캔들라이트 레볼루션 파티, 그러니까 남한의 촛불혁명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다. 그리고 그 정당의 이름이 The New People's Party 혹은 New People's Political Party, 우리말로 번역하면 새민중정당입니다. 지난 9월에 생긴 정당이죠. 이것이 촛불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권에는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 The New People's Party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재미삼아 구글 번역기에 넣어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새 인민당. 물론 폴리티컬 파티까지 넣으면 새 인민정당 이렇게 됩니다. 인민당인 것이죠. 좀 재미있는 것은 국민의당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을 피플스 파티라고 하죠. 이것을 구글 번역기에 넣으면 인민당으로 나옵니다. 인민당이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래서 이 새 인민당, 여기에서 그 정당이 어떻다 하는 그 성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0만 명의 시민들이 체제개혁과 부패 척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촛불을 든 그 촛불혁명으로 만든 정당이다. 정치적 조직이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내세운 그 대중적인 그 군중들이 합치된 의사로 내보내는 그 슬로건이 노동자를 존경하는 사회를 건설하자 하는 것이다. 그 이름에 걸맞는 이야기죠. 결국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그 혁명정부를 세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촛불혁명의 대통령도 아니다. 이렇게 알려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것은 좀 조롱기 섞인 뉴스인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죠. 추석 때 추석 연휴가 10일 연휴였지 않습니까?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 공휴일 규정을 고쳐서
10일 연휴가 되게 했죠.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해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을 다루기 힘들어지자 남한 사람들은 10일짜리 연휴를 갖기로 했다. 10일짜리 연휴를 즐겼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즐기기로 했다. 결국 북한을 다루기 힘들고 이때 북한의 공격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때 연휴 10일을 줌으로써 그동안에 도망가라. 이런 메시지를 줬다고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은 겁장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러한 보도를 했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이 최초로 이 평화를 상징하는 국가로서 승인을 한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국가는 자주 독립국은 국제기구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런데 2017년 현재 대한민국, 세계에서는 사우스코리아, 남한이라고 알려진 우리는 이제는 평화의 상징으로서 세계가 세계 국가들이 모인 유엔이 애지중지하는 사랑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 관심과 애정을 잃었습니다. 세계는 남한을 북한과 보조를 같이 하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우방국을 배신하고라도 북한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우방국의 목숨을 갖다가 희생으로 바칠 그런 국가로 인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한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거래에 있어서 남한은 반드시 현금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선불로 받을 것을 요구받는, 신용이라는 것을 이제 받아주지 않는 그러한 국가로 되었습니다. 남한과 국가끼리 문서를 작성했을 때 이제 우리도 상대편이 그 문서에 구속되리라는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그 문서를 고치자고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랬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바보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FTA를 이게 불공정하다,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EU에서 나섰죠. 미국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별로 온당치 않다. 그 다음에 한 말이 우리 EU하고 불공정한 부분은 고쳐야 한다. 이만큼 만만히 보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나라는 일반 국민에서 대통령까지 자기가 미워하는, 자기가 동쪽에 있는 사람을 미워해서 돌을 던질 때 같이 돌을 던지면 그가 동지인 줄 압니다. 그만큼 현명하지 못한 것이죠. 그가 동쪽에 돌을 던진 다음으로 그 돌이 자기를 향해 날아올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 남한은 자유를 수호하는, 그러니까 인민이라는 이름이 붙은 국가, 또 공산주의라는 이름이 붙은 국가와 구별되는 자유진영의 국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누구하고 가까운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 또는 다른 그런 국가와 가까운 것이 아니고 국가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북한과 러시아 그쪽과 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우리에게 동맹국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의리를 지켜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우리의 관계,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동맹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에게 있어서 거래 상대방입니다. 자신들의 물건을 팔기 위한 시장인 것이죠. 시장이라기보다 구매자라고 해야 하겠죠. 이렇게 보았을 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 세계 언론의 회자가 되었죠. 반드시 효과가 있는 one thing,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고, 이 one thing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미국의 상원 의원이 여러 명, 군 전문가도 여러 명이 나서고 유럽에서도 나섰습니다. 그 one thing은 아직은 본 모습이 나오지 않았죠. 그러나 그 성격을 우리는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그 one thing은 힘입니다. 강압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데 따르라고 하는 바로 그 방식이 one thing입니다. 이 one thing, 강압은 김정은에게만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도 효과적인 단 한 가지 작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옳습니다. 강압은 남한을 조종할 수 있고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매우 유효한 그러한 정책입니다. 앞으로는 매우 치는 일만 남았습니다. 협상은 없죠. 이렇게 하자. 말을 안 들으면 폭탄을 날리는 겁니다. 주먹을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 고개 숙이고 들어오죠. one thing, 그것은 강압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세계 무대에 나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 같은 그러한 평가를 받았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